자, 이어서 11강이 되겠습니다. 11강은 교재 페이지 68쪽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서로는 한 60페이지가 정도 돼요. 60페이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다만 2021년도는 한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고 또 하나는 나올 만한 데서 나왔습니다. 항상 어디는 꼭 나오냐? 조합은 꼭 나옵니다. 조합에서 한 문제 나왔고 일반적으로 나올 만한 거 나왔고 한 문제는 앞에 용어정에서 너무 쉽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좀 무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정비구역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이 정비구역입니다. 그럼 정비사업이 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2020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주거환경 개선 쓰는 거 나왔어요. 세 개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왔어요. 다만 글자가 사업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만 쓰면 돼요. 그래서 사업이 세 가지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얘기했어요. 이거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러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정답이었습니다. 중간시 문제.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일단 봐드리겠습니다. 맨날 봐드리는데 주거환경 사업은요. 일단 도시 저소득 주민인데 뭐가 특색이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밀집이에요. 극히 열악, 과도밀집. 그래가지고 단독택, 다세대가 보여요. 단독택, 다세대택 등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재개발은 말이죠.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 다음에 노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거기 뭐가 보이냐면 사업적, 공업적 이게 나옵니다. 사업적, 공업적 등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재건축은 주의하셔야 돼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이나 극히 열악이 아니라 뭐다? 양호.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그 다음에 공동택의 밀집. 노불량 공동택의 밀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호. 그 다음에 노불량 공동택의 밀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뭐냐? 끝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것이 1년도 안 돼요. 공공재개발도 있고 공공재건축이 있다.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합 설립 추진팀 조합 설립. 조합은 항상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조합에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두 문제에서 한 문제는 꼭 조합 나왔습니다. 2020년도 조합 나왔는데 봅시다. 일단은 조합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먼저냐, 조합이 먼저냐? 추진위원회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마치 올챙이가 먼저고 개구리가 나중에 되듯이, 번데기가 먼저고 나방이 나중에 되듯이 조합이 추진위원회 한 다음에 조합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나중에 조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조합 설립, 즉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지역개발자가 아닌 자가 할 때는 조합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 주택공사 등이나 지역개발자가 할 때는 조합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아닐 때 구성원인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만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25조 1항 2호에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뭔 소리냐? 이건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뭐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시험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근데, 자, 추진위원회가 먼저다, 조합이 먼저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추진위원회를 만들든 조합을 만들든 다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냐면 시장, 군수 등한테 가요. 시장, 군수 등한테. 근데 이 시장, 군수 등은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시장, 군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뭐 받느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반면에 조합을 만들려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 뭐 받느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봅시다. 주거환경개선은 누가 시행하냐면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이걸 해요. 그러면 조합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죠. 조합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추진이 필요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조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왜 그러냐? 없는 경우는 20인 미만일 때, 주민이 20인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어요. 20 넘을 때는, 이상일 때는 만들어요. 제일 밑에 2호라고 되어 있죠. 25조 1항 2호는 20 미만이에요. 20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는 조합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재건축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조합이 있어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추진위원회 있죠.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올라가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미리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토지등 소유자가 가반성이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장, 군수한테 가가지고 뭐 받는다? 승인한다. 승인 나오죠? 했죠, 금방. 몇 명이냐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위원하고 운영위원 해가지고. 다음.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지원은 뭐냐면 시장, 군수등 같은 공공기관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등에 공공기관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는 뭐가 없어도 괜찮다고요? 추진위원회 없어도 괜찮다. 그럼 맞바로 어디로 간다? 맞바로 조합으로 가버리는 거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겁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있죠? 여기 추진위원회 있죠? 이걸 공공지원을 해주면은 요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도 괜찮아요. 맞바로 조합 가도 괜찮아요. 요거 없을 수도 있어요. 공공지원하면은 그 뜻입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하는 일이 뭐냐?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이게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해줘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이 정비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좀 대신 해줍니다. 설계자 선정 변경 등등 하는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까지 다 아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배웁니다. 다음 사업시행인가. 마치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 때 건축 허가 등을 받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사업시행 인가를 받냐? 누구한테? 시장 군수등한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 기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등한테 제출하고 인가받는 것입니다. 인가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 동그라 2번 시장 군수등은 서류 받았어요. 며칠 내 인가 된다 안 된다를 통보해 줘야 된다? 60일. 그런 뜻이야. 60일. 넘어갑시다. 70조. 분양공고 및 분양시청 등. 분양공고 및 분양시청 등. 이건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써먹으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 받았어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이건 누가 계획 세워서? 시행자가 계획 세워서 누구한테 인가 받았죠? 시장 군수등 인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분양 공고네요. 분양 시행할 사람 하라고 신문 같은 데다 대략적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 공고 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 원하는 사람 뭐 한다? 분양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분양청에 쓰면 자료가 쌓이잖아요. 누구 신청하니까 뭘 아파트 원하고 안 하고 누구 현금 원하고 다 이게 나오겠죠.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요.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인가받아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요. 시장 군수등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인가받는데 뭐가 들어가냐?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철거 들어가요. 철거. 시험지 어떻게 나왔냐? 언제 철거로 들어가느냐?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언제 건물 철거 들어간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철거 들어가요. 불도저로 밉니다. 철거 들어가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하기로 했죠? 공사 착수하고 그 다음에 완료돼요. 공사 완료되면 뭐 받냐면 준공인가 받아요. 준공인가. 준공인가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합니다. 준공검사합니다. 검사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준공인가 내줘요.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어디다가? 공보에다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청산 이렇게 해야만이 끝나요. 되게 길어요. 절차가. 우리 입장에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길죠. 자, 왜 분양공고 낼까요? 분양시청 받으려고. 여러분들 분양시청 하세요. 이렇게 공고 낸 거예요. 신문 같은 데 대략적인 거. 여러분들 분양시청 하면 대략적인 거 얘기합니다. 지금 아파트 얼마 쳐주겠습니다. 분담금 얼마 더 내셔야 되는 이런 거 다 해요. 분양공고 냅니다. 그럼 원하는 사람 분양시청 합니다.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받고 철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도 며칠 내에 분양공고 내느냐? 거기. 제일 위에 10조 위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어요. 며칠 내에 분양공고 냅니까? 120일 제일 위에 10조 제일 위에 120일에 공고 냅니다. 대략적인 어디다가 일간신문 같은 데도 냅니다. 어떤 내용을? 박스 안에. 기억은 뭐냐면 현재 얼마 쳐주겠다. 한마디로 지금 아파트 땅 가격 얼마 쳐주겠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몇 평짜리 받으면 돈 얼마 더 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시청 기간 언제까지 신청하거라.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면 분양시청 기간을 좀 넉넉히 줘야 돼요.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개사 시험이 나왔어요. 며칠 이상 며칠 이하다? 거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장 되죠? 얼마? 20일 보면서 한 차례. 20일 보면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 거기까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2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아, 나 아파트 싫어요. 땅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로 달라고? 옛날 거 대신에? 옛날 아파트나 땅 대신에 뭐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거기 아파트나 땅을 분양받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하냐? 협의를 해야 돼요. 며칠 내? 가르쳐보면 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내 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시행자하고 그 사람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90일 내 협의됩니다. 다만 시행자는 분양청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빨리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시작할 수도 있다. 협의를. 어떤 친구하고 협의하느냐? 첫째, 기업. 분양청 하지 아니한 자. 나 돈 주세요. 아예 돈 주세요. 기획입니다. 돈으로 받을래요. 기업. 분양청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분양청 했다가 친구가 얘기하기를 옛날 얘기예요. 너 아파트 그 분양받았자 뭐 할래?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현금 받아서 우리 한번 굴리자. 이렇게 해서 처리한 자. 중도의 마음이 바뀐 자입니다. 세 번째, 투기과일지구 제한 규정에 따라서 분양청을 할 수 없는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투기과일지구에서 한번 분양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직업적으로 또 옮겨다니면서 또 분양받으려고 또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안 해줍니다. 이 친구는 설사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돈으로 떼어버려요. 넌 돈 받아. 분양 안 해줘. 네 번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너무 건물이 조그마하거나 땅이 조그마하면 돈으로 떼어버립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돈으로 주는데 가르치면 인가고시 있는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보상의 협의를 시작합니다. 해야 됩니다. 끝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협의가 성립 안 됐어요. 한쪽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적게 주려면 협의가 안 되겠죠. 그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90일 내에 협의가 안 됐단 말이죠. 위에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이건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돈을 좀 정해주세요. 우리끼리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안 맞습니다.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다가 얼마에 팔아라! 라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요거는 땅 주인은 못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누가 한다고 됐어요? 시행자가.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거요. 협의는 양 당사자가 같이 하죠. 시행자하고 땅 주인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이 결렬됐어요. 그러면 수용 재결, 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 재결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 주인은 뭐만 할 수 있냐? 땅 주인 이렇게밖에 못해요. 나 싫어요 밖에 못해요. 나 싫어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싫어요 했으면 60일 내에 수용 재결하거나 소송 재결해서 빨리빨리 금액을 확정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땅 주인은 자기는 빨리 확정짓고 싶어도 제기를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행자가 해주기를. 근데 시행자가 게을러가지 안 하고 앉았네? 1년, 2년 지나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자 내야 돼. 누가? 밑에 3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100분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붙여서 내야 된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시행자만 할 수 있으니까 넌 너무 늦게 하면 되겠냐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서 가르쳐본 게 인가 5번. 그래서 이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면 자료를 뽑아가지고 관리처분기를 작성해가지고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인가하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제 철거 들어가요. 철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났습니다. 6번입니다.
공사 끝나면 뭐 받는다고요? 준공인가 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해줄 때는 준공검사하고 인가해줍니다. 다음 이전고시. 이거는 소유권 이전고시 등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등. 이전고시라는 소유권 이전고시 등인데 이게 뭐냐면 자 1번 사업시행자는 83조 3항 및 사항에 따른 고시. 이게 공사완료고시입니다. 공사완료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진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물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새 거 이전하는 거, 새 거. 옛날 거 대신에 새 거 이전해야 되는데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어요. 일부 빨리빨리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 2번. 이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디다가 고시한다고요? 여기? 공보에다 고시합니다. 공보. 공보는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공보고 국가기관 할 때는 관보예요. 아시겠어요? 서울시 공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장 할 때는 공보 안 하고 관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보에 고시하면 그 다음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 군수당에게 보고해야 된다. 시장 군수당에게 보고해야 된다. 고시한 다음에 공보에다가 낸 다음에 보고하는데 이때 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느냐?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 약간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일단은 언제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한다고요? 새 거를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어디다 공부했을 때? 어디다 이전 고시 했어요? 공부에다가. 설명드립니다.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노건물이 있습니다. 이 노건물을 갖다가 A 거였습니다. A 거. 근데 노건물이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한다?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다 보통 어떻게 한다? 아주 고층 아파트 적겠죠? 돈을 많이 낸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요걸 분양받는 거, 요걸 분양받는 거 이제. 이거 철거하고 여기다 지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언제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거 철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건물 짓겠죠? 크게 짓겠죠? 근데 요걸 갖게 되는데 원래는 이걸 가지려면 시행자가 요걸 다 지은 다음에 보존 등기한 다음에 보존 등기한 다음에 A한테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A한테 이 부분을 넘겨줍니다.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다만 A는 분담금 내야 되겠죠. 분담금 넘겨주는데 원래는 등기를 갖다가 소유권 이전 고시해가지고 여기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매매 형식이 될 거예요. 매매 형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얘한테 넘어가는데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컨텐츠입니다. 굳이 등기부상으로 A한테 넘어간다고 안 해놔도 어디만 공부해버리면 공부에다가 고시만 하면 이게 A 거다라고 고시만 하면 A 거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민법에 물권법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그런 말을 들어볼 거예요. 나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잖아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등등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A가를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그거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제는? A 거죠? 근데 찜찜해요? 찜찜하지 않아요? 찜찜하죠.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찜찜하죠. 그래서 지체 없이 또 뭐 한다?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 앞으로 이 건물을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취득했다. 이미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는 사후적, 절차적 등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항 조건 일정에. 이미 효력을 발생했어요. 그런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도 있고
줄 사람도 있게 되겠죠. 청산. 그것이 바로 4번 청산입니다. 청산은 중개사 소멸시효 나왔어요. 청산금 소멸시효 기간 몇 년입니까? 5년간. 5년간. 근데 5년 꼭 외우세요. 어느 날로부터 5년일까요? 이전 것이 다음 날입니다. 이전 것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권리확정. 이건 또 뭔 소리냐? 권리확정. 이건 또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만약에 A가 이게 원래 이거 갖고 있었죠? 요 A가 옛날에 이거 지을 때 K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갖다가 저당 잡았어요. 저당. 여기다가. 저당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철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1억 원 저당권이 어디로 가느냐? 얘가 요거 받게 되겠죠? 여기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가요. 등기하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K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신에 이걸로 넘어가니까 굳이 등기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여기에 저당 있는 걸로 봐요. 1억 원 있는 거 봅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 다 있는 걸로 저쪽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저당에 넘어가려면 뭐부터 넘어가야 되냐? 아까 뭐가 먼저 넘어간다고 그랬죠? 소유권부터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해야 되겠죠? 저당 있지만은 찜찜하니까 K은행도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저당권 등기부터 한다? 아니면 A 소유권 등기부터 한다? A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는 K은행 저당 등기는 먼저 못합니다. 거기까지 그런 기준이 나중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비 주거환경 정의법 72조 제7장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요즘 주관식 문제가 잘 나와요. 2020년도는 되게 쉬웠고 2021년도는 객관식 나왔던 걸 주관식으로 냈어요. 어렵고 쉬운 거예요. 기출문제를 냈으니까. 객관식을 주관식 만들어서 냈으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10번 나오면 7문제는 쉽게 나와요. 3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10번 나오면 한 문제 나오는데 10번 나왔다. 7번은 쉽게 나오고 3번은 어렵게 나와요. 예, 그래서 2021년도는 약간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2020년도는 쉬웠고. 자, 한 문제 봅시다. 이 촉진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이 도정법에 의하면 이 절차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이게 요리로 말하면 정식 요리, 정식 코스 요리예요. 근데 아주 복잡하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촉진법입니다. 이건 퓨전 요리예요. 빨리빨리 해요. 생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 뭐로 한다? 같은 재건축,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도정법 하지 않고 이걸로 해버려요. 이걸로 하면 빨리 하니까요. 촉진자부터 촉진 붙었잖아요. 이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정법하고 이 촉진법은 친척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정해야지 빨리빨리 하냐? 촉진 지구를 정해야 돼요. 촉진 지구를 지정해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한다는 뜻이에요. 빨리빨리. 이 지구 3가지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 3년 전쯤에 고밀폭합형 정리가 나왔어요. 아까 주거환경에서 나오듯이 나왔단 말이죠. 고밀폭합형. 어쨌든 지구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주거지역, 중심지역, 고밀폭합형.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중앙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이런 뭐다? 고밀폭합형. 사업적, 고업적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뭐다? 중심지역. 이런 식으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촉진사업. 촉진사업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쉬운 문제로.
촉진사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서너 문제 나왔는데 제일 쉬운 문제로 여기서 나왔어요. 제일 쉬운. 이겁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여기가 지구입니다. 촉진지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촉진구역입니다. 구역. 촉진구역.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큰 거예요? 구역이 큰 거예요? 지구가 큰 거예요. 근데 구역에서 이 바운더리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촉진사업이에요. 촉진사업. 그러니까 촉진구역과 촉진사업은 이름이 똑같아요. 촉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촉진사업이에요. 그럼 촉진사업 몇 가지 있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있죠? 거기 아까 우리 봤던 누구 있냐? 도정법에서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여기 들어있잖아요. 재건축도 들어있죠? 이거 빨리빨리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야, 우리 촉진법 가면 빨리 하더라. 여기 가보자. 여기 온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등 있죠. 그러면 괄호 2번이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쉬운 걸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해당되는 거 물어봤을까요? 해당 안 되는 거 물어봤을까요? 해당 안 되는 거 물어봤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촉진계획. 지구가 먼저 정하느냐 계획을 먼저 하느냐? 계획이 먼저냐 지구가 먼저냐? 지구가 먼저예요. 지구가 먼저예요. 지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계획을 세운다고 소문나면 땅값 올라버려요. 지구를 먼저 팍 정해놓고 스톱! 그러면 돼요. 지구 정해놓고 꼼짝마! 그 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한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세웁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올라갑시다. 촉진구역. 촉진구역은 뭐하고 똑같다? 촉진? 사업하고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됐고. 다음, 우선사업구역. 5번. 요거 객관식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우선해서 개발하는 구역. 객관식. 뭐다? 우선사업구역. 객관식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 우선사업구역. 이게 맨날 얘기하지만 축구 선수로 말하면 선발로 나가는 선수. 선발 선수. 선발 나가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있는 거 말고 우선해서 나가니까. 그리고 6번 존치죠. 이건 벤치 신세. 벤치 신세. 아직은 적어가지고 존치하는 점.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존치적이 시험지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 존치적이 두 가지 있잖아요. 존치 정비구역과 존치 관리구역. 구별하는 거 있죠?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촉진지구가 세 가지인데 누가 지정하느냐? 촉진지구 지정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커피를 탄다. 그때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피부터 부어놓고 얼음 넣고 물 넣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얼음물부터 해놓고 커피를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촉진 지정. 첫째, 신청회에서 한다.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시장, 군수국시장이 아이고 우리 동네 좀 촉진지구 지정해서라고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밑에 보니까 누구한테 신청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신청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받아서. 근데 주의하세요. 여기 시장 중요해요. 시장. 여기 시장에 대도시 시장도 들어가느냐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데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잖아요. 50만 이상 시가 대도시인데 고양시는 100만 넘어시가 대도시입니다. 일산. 여기 이 대도시장도 신청해야 되냐? 그거 아셔야 돼요. 대도시장도 신청해야 되는 때가 있다. 언제냐? 다른 데가 걸칠 때.
예를 들어서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거쳤다. 그때는 신청을 해야 돼요. 걸칠 때는 신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럼 고양시, 파주시 거치면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돼 있죠. 그 뜻입니다. 근데 안 걸치고 단독 들이버리다. 고양시 혼자 한다. 그때는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신청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필요할 때. 74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신청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다만 누구하고 협의한다? 시장, 군수구청하고 협의는 해야 돼요. 세 번째 길이 있다. 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 대도지사는 걸치는 거예요, 안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거예요, 안 걸치는 거예요? 안 걸치는 거죠. 안 걸칠 때 혼자 하는 거예요. 세종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여기. 제주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괄호 2번. 이게 2년 전쯤에 요거 주관식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재정비 촉진지구 지형 효력 상실. 자, 7번 보니까 계획이 먼저입니까? 지구가 먼저입니까? 지구가 먼저죠? 지구 한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늦게 안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기 지구가 효력이 날아가 버려요. 계획을 안 하니까. 몇 년 하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2년. 거기 주관식 문제 2 나왔어요. 2하고 재정비 촉진계 이거 나왔어요. 2 적고 재정비 촉진계 정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2년이에요. 2년이 된 다음 날이에요. 2년이 된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그거. 그런데 2년이 된 날까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2년이 된 날까지 계획이 수립된다, 결정된다. 결정이에요. 수립 결정 2단계가 있거든요. 결정입니다. 결정. 근데 좀 봐줘요, 안 봐줘요? 봐줘요. 그 밑에. 연장해요. 몇 년 연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내려가서 그러면 이 지구가 토대가 되는 거예요? 계획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기초예요? 지구가 기초예요? 계획이 기초예요? 지구가 기초죠? 지구가 무너지면 계획도 무너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2번. 지구가 해지되면 모두 효력 없어진다? 계획도 효력을 상실된 거로 본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계획 수립.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장이 수립하는데 결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결정받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결정받는 거예요. 수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결정받습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2단계라니까요. 수립 결정. 그런데 만약에 수원시하고 안산시다. 그때는 공동 수립해요. 밑에. 수원시장과 안산시장이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협의해야 돼요. 수원시장, 안산시장 협의한 다음에 공동 수립합니다. 내려가서 예외. 시도지사, 대도시장 수립. 아까 수원시장하고 안산시장이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경기도지사가 니네들 어렵냐? 내가 해버릴게 하고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지구도 직접 지정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수립 결정 다 해버립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지구를 자기가 지정했을 때는 수립 결정 계획을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구 있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기도지사 대도시 혼자 지정했잖아요. 그때도 역시 수립 결정 혼자 다 해버립니다. 계획을 갖다가. 그것이 제일 밑에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8장 수방기본법입니다. 수방기본법 요즘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방대상물. 불거해야 할 대상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입니다. 시험지 나오기를 선박인데 그냥 선박이 아니라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것만 대상입니다. 시험지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항해 중인 선박 대상 아닙니다. 메어둔 것만 대상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 관계적. 이 용어 정의는 많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수방대상물, 관계적, 관계인 이런 거 있죠? 다 나왔어요. 관계적은 수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적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관계인도 아셔야 돼요. 나왔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수방본부장, 수방대도 나왔어요. 수방대는 수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나왔어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가 아니다. 소방대요. 그렇게. 소방대장 읽어보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용어정이 나왔고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다 나왔어요. 다음 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은 만들려고 그러면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안전원은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이때 이 법 빼놓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합니까? 재단법인을 준용합니까? 재단법인 꼭 외우셔야 돼요. 사단법인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다음 정관을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간다? 소방청장인가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방기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3번에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화재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는 옛날에 부산국제시장, 여수부산시장, 대구 서무시장, 서울 광장시장 등등, 동대문시장 등등 분류하는 데 있죠. 이게 바로 화재 경계지구인데 첫째,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의사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오, 디귿 있죠? 이거 아셔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오, 디귿인데 특별히 디귿 보니까 벽돌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이 불에 잘 타죠. 또 거기 시옷,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수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없는 지역. 이런 거 봐시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누가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도의사. 그런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정하라고 시킬까요? 요청할까요? 소방청장이 지정혀 하고 요청합니다. 효과도 잘 나와요. 첫째, 화재 경계지구에서는 소방 특별조사를 갖다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읽어보고 올라가서 디귿. 관계인에 대해서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리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면 관계인한테 미리 며칠 전에 알려준다?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수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면 얼마 벌금이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9, 10, 11, 12, 13. 9, 10, 11, 13.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오케이. 그래서 12강에서는 제9장, 거기서 12강에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1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